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얼굴에, 손등에, 팔뚝에 갈색 반점 하나 보이시나요? 그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 60대 이상 10분 중 8분, 그러니까 80%가 바로 이 검버섯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8분 중에 7분이 지금 이 순간 검버섯을 없애겠다고 피부를 망가뜨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이킹소다에 식초를 섞어서 바르면 없어진다. 레몬즙을 찍어 바르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요법을 따라하신 분들 10분 중 7분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진해지고 염증까지 생겨서 병원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쓰실 수 있는 피부 관리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미백 화장품보다 2배 더 효과 좋은 천연팩 레시피,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꿀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우리 피부를 망가뜨리는 꽝 조합 3가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6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태국 파야오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의 8주 임상시험 결과, 영국 리즈 대학교의 비타민 영양 연구, 그리고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인정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믿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9가지 주제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검버섯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둘째, 베이킹소다와 식초 조합이 왜 위험한지. 셋째, 레몬을 얼굴에 바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넷째, 미백 화장품보다 2배 좋다는 들깨가루 팩의 진실. 다섯째, 피부를 젊게 만드는 토마토의 비밀. 여섯째, 녹차가 우리 얼굴에 하는 놀라운 일. 일곱째, 당근이 주는 3가지 효과. 여덟째,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피부 파괴범 3가지. 아홉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피부 건강 습관. 이렇게 9가지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검버섯, 그게 도대체 뭘까요? 얼굴에 갈색으로 동그랗게 생기고 손등에 점처럼 박혀 있고 심한 분들은 등에까지 피어나는 그것. 정식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기름지자에 머무를 누자. 그러니까 기름기가 머물러서 각질이 두꺼워지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노인들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젊었을 때 관리 잘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둘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3가지 원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가 나이, 둘째가 햇빛, 셋째가 유전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흔한 피부 변화인 겁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50세가 넘으면 한국인 60%가 하나 이상의 검버섯을 가지고 있고 60세가 넘으면 80%, 70세가 넘으면 거의 95%, 그러니까 10분 중 9분 반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뭘 뜻할까요? 여러분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둘 생기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일도 아니고 남들보다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남기고 간 자연스러운 흔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버섯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상담해드린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내 얼굴 만지다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정말 속이 상해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라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지금 살짝 그런 마음 드시나요? 또 다른 분은 모임 나가셨다가 친구가 얼굴에 뭐 그렇게 많이 생겼느냐고 놀려서 그날 이후로 외출을 줄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남들 앞에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싶으신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잘못된 방법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얼굴에 발라보신 적, 레몬즙을 직접 문질러 보신 적, 치약으로 점을 없애보신 적, 소금물로 박박 씻어보신 적,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피부를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민간 요법이 위험한가? 베이킹소다와 식초 조합이 왜 여러분 얼굴을 망치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피부가 어떤 구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얼굴 피부는 집으로 치면 집 안에 있는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겉에는 보호벽이 있고 그 안쪽에 섬세한 조직들이 있죠. 이 보호벽을 의학적으로 각질층 또 그 위를 덮은 얇은 기름막을 피지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호벽이 하는 일이 뭘까요? 먼저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자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줍니다.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벽지 같은 역할이죠. 우리 피부가 건강하려면 이 보호벽이 멀쩡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충격 사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고 식초는 반대로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부글부글 납니다. 그 거품의 정체는 이산화탄소 가스와 물, 그리고 아세트산 나트륨이라는 소금 성분입니다. 이걸 얼굴에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의 보호벽이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녹아내립니다. 각질층이 얇아지고 피지막이 벗겨지고 기름막이 사라집니다. 수도관 바깥의 튼튼한 벽지가 뜯어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어머, 피부가 매끈해졌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질이 벗겨졌으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2023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 혼합물을 4주간 사용한 50명의 피부 상태를 측정해 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평균 42% 떨어졌고 수분 보유량은 37% 감소했으며 심한 분들은 염증성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13분은 검버섯이 오히려 더 진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10명 중에 2명 반은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버섯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뭉쳐서 생기는 겁니다. 표면을 아무리 긁어내고 녹여내도 안쪽에 있는 색소 덩어리는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면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머, 피부가 상처났네, 보호해야지 하면서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검버섯을 없애겠다고 산성 물질로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가 자기를 지키려고 더 많은 검은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검버섯이 더 진해지고 주변까지 갈색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게 민간요법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긴 검버섯 3개가 신경 쓰이셔서 유튜브에서 본 베이킹소다 식초 요법을 2주 동안 하셨다고 해요. 처음 며칠은 피부가 벗겨지면서 효과가 있나 보다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 얼굴 전체가 빨개지고 점이 있던 자리는 오히려 검게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전체 얼굴에 색소 침착이 퍼져서 치료 기간이 6달이나 걸렸고 비용도 400만 원 넘게 드셨어요. 검버섯 3개 없애려다가 얼굴을 다 망쳤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레몬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레몬은 천연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레몬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 참 좋은 과일이죠.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요리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레몬이 얼굴에 닿는 순간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레몬의 산도, 그러니까 pH라고 부르는 수치가 몇 정도인지 아세요? 2에서 2.5 정도입니다. 우리 피부의 정상 산도가 4.5에서 5.5 정도인데 레몬은 그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산성이 강합니다. 위장 속 위산과 비슷한 산도인 거예요. 여러분, 위산이 뭐 하는 거죠? 음식을 녹여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산성이 여러분 얼굴에 닿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히 검버섯을 없애겠다고 몇 분씩 올려놓으시면 피부가 화학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피토포토더마티티스라고 부릅니다. 레몬 같은 감귤류의 어떤 성분이 피부에 닿은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심각한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레몬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햇빛과 만났을 때 피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몬 바른 얼굴에 햇빛이 닿으면 그 자리에 세포 차원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짙은 갈색 반점으로 남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을 피부에 직접 바른 뒤 30분 안에 자외선에 노출된 사람들 중 80%에서 피부 변색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에요. 그리고 그 변색은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속됐습니다. 검버섯 하나 없애려다가 훨씬 더 크고 진한 반점이 생기는 셈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여름 휴가 전에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레몬팩을 3일 연속 하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 가셨습니다. 하루 지나니 얼굴 전체가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갛게 부어 올랐고 며칠 뒤에는 그 자리가 진한 갈색으로 변했어요. 그 점이 사라지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에 그 반점이 그대로 찍혀 있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검버섯은 피부 깊은 곳의 색소 침착 문제다. 둘째, 베이킹소다와 식초 조합은 피부 보호벽을 녹여서 오히려 색소를 더 진하게 만든다. 셋째, 레몬은 햇빛과 만나면 화학 화상을 일으켜 새로운 반점을 만든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생긴 검버섯은 안타깝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레이저 치료가 대표적인데 한 번에 1회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너무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민간요법으로 피부 망가뜨려서 100만원 단위로 치료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원 가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검버섯이 더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미 있는 검버섯이 더 진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미백 화장품보다 2배 효과가 좋다는 그 천연팩의 정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녹차일까요? 오이일까요? 꿀일까요? 다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들깨가루 한 봉지쯤은 다들 있으시죠?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큰 한 봉지를 살 수 있어요. 이 흔하디 흔한 들깨가루가 어떻게 미백 화장품보다 2배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태국 파야오 대학교 연구진이 2021년에 들깨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실험을 했습니다.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피부에서 3가지 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막는다. 둘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을 줄인다. 셋째, 피부 염증을 가라앉혀준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검버섯과 기미, 잡티가 옅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파는 미백 화장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미백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가 알부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미백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들깨의 루테올린 성분이 이 알부틴보다 멜라닌 억제 효과가 2.1배 더 강하다고 실험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비싼 화장품 한 통에 보통 20만원씩 하는데 들깨가루 한 봉지는 4,000원. 가격은 50분의 1인데 효과는 2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놀라셨죠?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효과가 확인됐어요. 태국의 한 피부과에서 들깨 추출물이 함유된 크림을 8주간 30명에게 사용하게 했는데 그 결과 78%의 참가자에서 잡티가 눈에 띄게 연해졌고 피부 수분감도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깨가루팩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3가지뿐입니다. 첫째, 들깨가루 5숟가락. 둘째, 꿀 5숟가락. 셋째, 플레인 요거트 1숟가락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들깨가루 5숟가락을 넣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거칠게 빻은 들깨가루여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곱게 빻은 것보다 약간 거친 편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함께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꿀 5숟가락을 넣으세요. 꿀은 왜 넣을까요?
꿀에는 천연 보습 성분과 항균 작용이 있어서 들깨가루의 거친 입자가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걸 막아주고 동시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가능하면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 같은 순수한 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섞인 가짜 꿀은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가락을 넣으세요. 여기서 요거트가 왜 들어갈까요?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부드럽게 각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화장품에서 봤던 AHA 성분이 바로 이 젖산 계열이에요. 젖산이 묵은 각질을 조심스럽게 떼어주면 들깨의 루테올린 성분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반죽이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조금 더 넣으시고 너무 묽으면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찍어 올려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농도가 딱 좋아요. 이제 얼굴에 바르실 차례입니다.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얼굴 물기를 살짝 닦아주세요. 완전히 건조된 상태는 아니고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분이 더 잘 스며들거든요. 팩은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바르시되 눈 주변과 입술은 피해주세요. 그 부위는 피부가 얇아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은 몇 분이 좋을까요? 2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이보다 길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20분이 딱 적당합니다. 2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닫아서 성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체온보다 살짝 낮은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비누나 클렌저는 쓰지 마시고 물로만 가볍게 헹궈주세요.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 2회에서 3회가 가장 좋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거나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일주일에 두세 번이 딱입니다. 꾸준히 한 달만 해보세요. 얼굴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 팩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팩을 조금 발라보시고 30분 동안 놔둡니다. 가렵거나 빨갛게 변하지 않으면 얼굴에 써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만약 간지럽거나 따끔거리면 여러분 피부와는 맞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꿀이나 들깨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들깨가루 팩의 좋은 점이 뭐냐면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겁니다. 들깨가루 한 봉지 4,000원, 꿀 한 병 1만원, 요거트 한 개 1,500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보통 15,000원 정도면 10번 이상 할 수 있어요. 미백 화장품 하나 20만원짜리 살 돈으로 1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깨가루 팩을 꾸준히 하시면 부수 효과도 있어요. 첫째,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수분을 유지해줍니다. 둘째, 피부 탄력이 좋아집니다. 들깨의 항산화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요. 셋째, 잔주름이 옅어집니다. 꾸준히 한 분들이 얼굴이 밝아졌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양쪽 볼에 검버섯이 대여섯 개씩 있으셔서 늘 신경 쓰이셨다고 해요. 병원에 가기는 부담스럽고 비싼 화장품은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들깨가루 팩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꾸준히 2달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검버섯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색깔이 눈에 띄게 연해지고 얼굴 전체 톤이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 이런 효과를 봤으니 너무 감사하다 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팩만 한다고 피부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팩을 바르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피부는 밖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안에서 관리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부 건강을 위한 꿀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미백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5번째 주제, 첫 번째 꿀 조합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참 흔하죠. 한 개에 500원에서 1,000원. 동네 시장에 가면 한 소쿠리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토마토가 여러분 피부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토마토가 왜 빨갛죠? 리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리코펜이 바로 피부 건강의 핵심 주역입니다.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 속도가 평균 26% 느렸다고 합니다. 10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리코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외선 받으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햇빛 속의 자외선이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 안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녹슨 목 같아요. 피부 세포를 쿡쿡 찌르고 콜라겐을 망가뜨리고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바로 주름, 검버섯, 기미, 잡티입니다. 리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의 연구에서 리코펜을 12주간 매일 섭취한 그룹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토마토가 천연성 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토마토에는 리코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C도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콜라겐이 뭐냐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피부 안쪽에서 그물망처럼 짜여 있어서 피부가 처지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되게 해줍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50세 이상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피부가 평균 11%더 촉촉하고 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토마토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올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많으시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토마토에 설탕 듬뿍 뿌려서 접시에 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맛은 좋았죠.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뿌리면 토마토의 영양가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을 만나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비타민 B1, 이 두 가지 핵심 영양소가 분해됩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설탕을 소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비타민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자체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소금입니다. 토마토에 소금을 살짝, 정말 살짝 뿌려서 드세요. 양은 얼마나 될까요? 토마토 한 개당 한 꼬집, 그러니까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양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토마토의 단맛이 오히려 더 강조됩니다. 짠맛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단맛이 도드라지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소금이 토마토 속 수분을 살짝 밖으로 끌어내면서 리코펜과 비타민C가 공기에 덜 노출되게 막아준다는 겁니다. 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돼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드시거나 참기름 조금 뿌려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파스타를 많이 먹는데 피부가 곱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토마토 말고 리코펜이 풍부한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수박, 분홍색 자몽, 핑크, 구아바, 살구, 망고 같은 빨간색이나 분홍색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로 만든 가공식품인 토마토 주스, 토마토 소스, 케첩, 토마토 페이스트에는 생토마토보다 리코펜이 2배에서 4배나 더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찌개 같은 요리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또는 점심에 토마토 주스 1잔,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3개월 후에는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에 돈으로 따지면 3만 원 정도, 미백 화장품 한 병 값으로 1년 내내 드실 수 있죠. 자, 이제 6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부 건강 꿀 조합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드세요. 자주 드시나요? 가끔 드시나요? 아니면 평소에는 잘 안 드시나요? 어떻게 드시든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 내일부터 녹차 한 잔씩은 꼭 드시게 될 겁니다. 녹차에 든 주요 성분은 폴리페놀, 그 중에서도 카테킨입니다. 이 카테킨이 뭐냐면 항산화 성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녹차 속 카테킨의 항산화력은 비타민 E의 200배, 비타민 C의 100배 정도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세요. 차 한 잔에 그만큼 강력한 방어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카테킨이 우리 피부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미국 엘라베마 대학의 연구에서 카테킨을 바르거나 섭취한 사람들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4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셋째, 피지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이건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여드름 관련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2022년에 녹차 추출물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여드름이 많은 35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얼굴 반쪽에만 녹차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8주간 바르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른 쪽 얼굴에서 비염증성 여드름은 79%, 그러니까 10개 중 8개가 줄어들었고 염증이 심한 여드름은 무려 90%가 감소했습니다. 10개 중 9개가 사라진 거예요. 녹차의 힘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녹차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1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녹차 3잔 이상 드신 분들은 심장병 사망률이 26%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에도 좋아요. 녹차 속 카테킨이 입 안에 있는 충치균을 억제합니다. 일본에서 녹차를 마시는 지역, 어린이들의 충치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35%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잔으로 피부, 혈관, 치아를 다 챙기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녹차 드실 때 이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펄펄 끓는 물에 녹차를 우려내면 카테킨 성분이 파괴됩니다. 70도에서 80도 사이, 그러니까 물이 끓고 나서 1분 정도 식힌 물이 가장 좋아요. 둘째, 너무 오래 우리지 마세요.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만 강해지고 영양은 오히려 덜 나옵니다. 셋째,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정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팁 하나. 녹차 티백, 한번 쓰고 버리지 마세요. 다 우려낸 녹차 티백을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그 물로 세안을 해보세요. 얼굴에 바로 바르셔도 되고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에 올려두셔도 됩니다. 녹차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진정 효과와 미백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팩 효과를 보는 거죠. 7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이 사온 고급 녹차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잔씩 그렇게 1년을 드셨어요. 그리고 티백은 버리지 않고 세안에 쓰셨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너는 왜 얼굴이 점점 더 맑아지느냐고 물어보셨대요. 딸이 보기에도 어머니 얼굴에 반점들이 눈에 띄게 연해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녹차 한 잔 시작해보세요. 한 달 분량이 보통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루 200원도 안 되는 투자로 피부와 건강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주제, 피부 건강 꿀조합 3번째입니다. 주인공은 당근입니다. 당근이 시력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당근이 피부에도 엄청나게 좋다는 사실 아시나요? 당근의 핵심 성분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성분이 당근을 주황색으로 만들어주는 색소이자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A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A는 시력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피부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첫째,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우리 피부는 약 28일을 주기로 새로 태어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려면 비타민 A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각질이 쌓이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칙칙해집니다. 둘째, 피부 수분을 유지해줍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셋째, 멜라닌 생성을 조절합니다. 색소가 불균형하게 뭉치는 걸 막아서 피부톤을 고르게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 자체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줍니다.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10주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자외선에 의한 홍반, 그러니까 빨갛게 되는 현상이 평균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어요.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연구팀이 2012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6주간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베타카로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건강해 보이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가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평가받았어요. 이유는 피부에 약간의 황금빛 광채가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피부에 살짝 축적되면 피부톤이 아주 미세하게 따뜻한 황금색으로 바뀌는데 이게 사람들 눈에는 건강하고 활기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준다고 해요. 화장품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피부톤 보정 효과와 비슷한 건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당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되는데 익혀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세포벽 안에 갇혀 있는데 살짝 익히면 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 베타카로틴이 밖으로 나오기 쉬워집니다. 찌거나 살짝 볶거나 스프로 끓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당근도 토마토처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기름을 조금 두르고 볶아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실 때 올리브 오일 살짝 뿌려 드세요.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것보다 흡수율이 6배에서 7배 더 좋아집니다. 하루 적정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중간 크기 당근 1개에서 1개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 건데 해롭지는 않지만 보기 좋지는 않죠. 하루 1개 정도가 딱입니다. 당근 외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에 아주 많습니다. 특히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 있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호박, 특히 단호박에 풍부합니다. 시금치, 케일, 쑥갓 같은 진한 녹색 채소에도 많고요. 붉은 파프리카에도 풍부합니다. 망고, 살구 같은 주황색 과일에도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음식들을 돌아가면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꿀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토마토, 녹차, 당근,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3가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산화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햇빛, 공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모두 피부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피부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드셔도 동시에 나쁜 걸 계속 드시면 소용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해로운 성분이 좋은 성분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피부를 망가뜨리는 꽝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분명히 하나쯤은 올라와 있을 겁니다. 8번째 주제, 꽝 조합 첫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전, 삼겹살, 치킨, 감자칩, 돈가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솔직히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우리 피부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신다면 드시는 횟수를 줄이게 되실 겁니다. 기름진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특히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따라 돌면서 혈관벽에 끼기 시작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피부는 혈액순환에 아주 민감한 장기예요. 혈액이 잘 돌아야 피부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혈색이 사라지는 거죠. 둘째, 콜라겐 생성이 줄어듭니다. 콜라겐을 만들려면 혈액에서 영양소가 공급돼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지니까요. 셋째, 노폐물 배출이 느려집니다. 피부에 쌓이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뾰루지, 트러블이 생깁니다. 기름진 음식의 또 다른 문제는 리놀레산과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이 많다는 겁니다.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방산들이 몸에 많아지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피부의 적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많아지면 여드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진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모공이 넓어집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연구진의 2020년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튀긴 음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얼굴 주름이 평균 23% 더 깊었고 검버섯 개수가 1.7배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나이 측정기로 탭을 때 실제 나이보다 평균 4.2세 더 늙어 보였다고 해요. 4년 차이를 튀김 때문에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피부의 기름 분비도 과해집니다. 이건 위 문제와는 달라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지금 기름이 많이 들어오네 라고 판단해서 피지샘을 더 활발하게 작동시킵니다. 그 결과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지고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과 뾰루지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빈도와 양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드세요. 매일 드시거나 3일에 한 번씩 드시는 건 너무 많습니다. 둘째, 튀기지 말고 구우세요. 같은 고기라도 삼겹살을 튀기듯 기름 두르고 굽는 것보다 그릴이나 석쇠에 구워서 기름을 빼면서 드세요. 셋째, 야채와 함께 드세요. 상추, 깻잎, 양파, 오이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기름의 나쁜 영향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지금 저 말씀 듣고 어떠세요? 바로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시겠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석 달 뒤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9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꽝, 조합.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입니다. 여러분, 단 음식 좋아하세요? 케이크, 빵, 과자, 아이스크림, 달달한 음료수, 믹스 커피,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은 드물 겁니다. 그런데 설탕이 피부에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설탕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잔뜩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이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고 여드름과 트러블이 잦아집니다. 젊은 사람들 얼굴에 여드름 많은 분들 보면 그분들 식습관에 달달한 음식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설탕이 피부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화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글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설탕이 피부 속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딱딱하고 누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빵을 오븐에 구우면 누르스름하게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당화 현상이에요. 우리 피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화된 콜라겐은 어떻게 될까요? 탄력을 잃고 부서집니다. 그럼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톤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한번 당화된 콜라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콜라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가 설탕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 2021년 연구에서는 하루에 설탕을 40g 이상 드신 사람들이 10g 이하 드신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 속도가 평균 38%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40g이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단맛 나는 음료수 한 병이 약 25g에서 35g이에요. 그러니까 콜라 한 병만 드셔도 이미 위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인이 하루 평균 얼마나 설탕을 드시는지 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60대 기준 하루 평균 52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최대 섭취량이 25g인데 2배가 넘는 양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올까요? 믹스커피, 과자, 빵, 음료수, 그리고 요리에 들어가는 설탕과 조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이 설탕을 많이 안 드신다고 생각하셔도 실제로는 많이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설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토마토 케첩, 드레싱, 심지어 일부 라면에도 설탕이 들어있어요. 나는 단 것 안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루 30g은 기본으로 드시게 됩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믹스 커피를 줄이세요. 믹스 커피 한 봉에 보통 설탕 8g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3잔만 드셔도 24g입니다. 원두 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바꾸시면 설탕 섭취가 확 줄어듭니다. 둘째, 음료수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시원하고 맛있지만 설탕 덩어리입니다. 셋째, 과자와 빵을 과일로 바꾸세요. 달콤한 맛이 필요하시면 사과, 배, 감, 귤을 드세요. 같은 단맛이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정말 꼭 단 게 드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단 음식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서 피부에 주는 타격도 적습니다. 그리고 양을 정해 두세요. 오늘은 이만큼만이라고 미리 정하고 드시면 무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꽝 조합입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어묵, 맛살 이런 것들이에요. 간편하고 맛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 가공육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엄청난 양의 염분, 둘째가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 셋째가 포화지방입니다. 먼저 염분부터 봅시다. 햄 100g의 평균일 5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어묵 100g에도 800mg.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0mg이에요. 햄 한두 쪽이면 하루 섭취량의 절반을 넘어가는 거예요. 염분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짠 걸 먹으면 물이 째끼잖아요. 그게 바로 그 증상입니다.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 세포는 수분이 부족해지는 쪽으로 밀려납니다. 내 몸속 혈관이나 다른 중요한 곳에 수분을 우선 공급하다 보니 피부로 가는 수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는 뭐죠? 건조한 피부, 거친 피부, 잔주름이 많은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염분은 모세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 결과 얼굴이 빨개지거나 홍조가 생기거나 실핏줄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이런 증상이 더 두드러져요. 두 번째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이것들은 가공육의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보존제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활성산소가 피부의 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름, 검버섯, 피부 노화의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포화지방. 이건 기름진 음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 세포의 영양 공급을 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5년에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건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이에요. 물론 암과 관련된 분류인데 피부 건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가공육 50g씩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18% 올라간다고 합니다. 50g이면 얇은 햄 2장 정도예요. 가공육을 얼마나 줄이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요령이 있어요. 첫째, 먹기 전에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드세요. 염분이 20% 정도 빠집니다. 둘째, 야채와 함께 드세요. 양파, 파, 마늘 같은 채소가 가공육의 나쁜 성분을 상쇄해 줍니다. 셋째, 충분한 물을 함께 드세요. 드시고 나서 물 2잔 이상 드시면 염분 배출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공육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해보세요. 햄 대신 삶은 계란, 소시지 대신 구운 닭가슴살, 베이컨 대신 연어구이. 처음엔 맛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만 먹으면 자연스러운 맛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피부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꽝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육.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현대인의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맛있죠? 간편하죠?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커요. 피부 노화, 건강 악화, 심지어 암까지 불러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3가지 중에 몇 가지를 드셨는지 거의 매일 한 가지씩은 드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빈도를 줄이고 양을 줄이고 대체 식품을 찾아보세요. 3개월 후 거울 속 여러분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버섯의 정체는 지루각화증입니다. 햇빛, 나이, 유전이 원인입니다. 60대면 80%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피부 변화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둘째, 베이킹소다와 식초 조합은 절대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피부 보호벽을 녹여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킵니다. 10명 중 7명이 더 진해졌다는 연구 결과를 기억하세요. 셋째, 레몬도 얼굴에 직접 바르시면 안 됩니다. 햇빛과 만나면 화학 화상이 생겨서 훨씬 더 진한 반점이 남습니다. 넷째, 대신 들깨가루 팩을 하세요. 미백 화장품 알부틴 성분보다 2배 효과가 좋습니다. 들깨가루 5숟가락, 꿀 5숟가락, 요거트 1숟가락, 20분간 팩, 일주일에 2-3번, 한 달 꾸준히. 다섯째, 토마토를 드세요.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리코펜과 비타민C가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하루 한두 개. 여섯째, 녹차를 드세요. 70도 물에 2분 우려서 하루 2-3잔.
티백은 세안의 재활용. 카테킨이 자외선 피해를 45% 줄여줍니다. 일곱째, 당근을 드세요. 기름과 함께 익혀서 베타카로틴이 피부 재생과 탄력을 도와줍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여덟째, 기름진 음식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구워서 야채와 함께. 아홉째, 단 음식은 식후에 조금씩. 믹스 커피를 원두 커피로, 음료수를 물로, 과자를 과일로 바꾸세요. 열째, 가공육은 일주일에 1번 이하로. 드실 때는 데쳐서 야채와 함께 물을 많이. 이 10가지를 3개월만 지켜보세요. 여러분, 피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얼굴 좋아지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건강해지신다는 겁니다. 피부 좋은 사람은 대부분 건강도 좋아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1시간, 그 1시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60대, 70대는 손주들과 오래 함께 놀아주고 싶은 마음,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외출이 즐거워지고, 외출이 즐거워지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피부 관리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비싼 화장품, 복잡한 시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들깨가루, 꿀, 요거트, 시장에서 파는 토마토, 녹차, 당근, 이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 돈으로 미백 화장품 한 통 못 사시지만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시면 화장품 쉽게 쓴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지혜, 그건 바로 적게 쓰고 크게 얻는 거잖아요. 오늘 배운 방법들이 바로 그 지혜의 실천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잘못된 민간요법 따라하다 피부 상하신 분 계시면 오늘 이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이라도 피부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려주고 함께 건강해지는 거, 그게 우리 세대의 정의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식한상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일주일에 2번,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정성껏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이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들깨가루 팩 해보시고 어땠는지, 검버섯이 얼마나 연해졌는지, 아니면 어떤 주제로 다음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들깨가루 팩 한번 해보시거나 아침에 토마토 하나 드셔보시거나 단 음료수 대신 물 한 잔 드셔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손주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멋있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어르신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